3분 트윗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에도 도리안이라는 초특급 태풍이 미국 지역을 강타를 했었고, 또 뭐 추가로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태풍 경로에 대해서 사전에 미국 국민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나름 위기관리 능력을 국민들한테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한 주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기타 특이한 트위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태풍 도리안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주된 이유가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의 부분이 종료되지 못하고 질질 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중국도 적극적으로 미국의 어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합의를 이끄는데 적극적이기보다는 좀 시간을 끌고 버티기 작전에 나서는 듯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아래 공포,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공포 때문에 금리 일드 커브가 역전도 되고,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 수익률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울러 S&P도 명확한 호재성 뉴스가 없으면서 하락을 했고, 추가로 이제 이런 하락의 정점에서 미중 간의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좀 인하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 이슈도 어떤 노딜 브렉시트가 의회 반대로 3개월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도 없어졌고, 최근에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에서 어떤 외환 위기성 어떤 악재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트럼프의 생각과 앞으로 우리나라한테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중간재 전자기기라든가 기타 어떤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를 하려고 하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합의가 아주 절대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트윗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many states that are under threat right now, Derek. At least 6, from the Carolinas right through Georgia coastline into Florida, certainly, and then also even into the Gulf of Mexico, Louisiana, Alabama, Mississippi. You need to be on the lookout. 계속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트럼프가 어떤 도리안이라는 태풍이 이제 등급이 낮아지면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하마를 강타를 한 이후에 태풍의 세력이 많이 약해졌는데, 이제 트럼프가 재난관리 능력을 주도를 하면서 알리바마 쪽에도 태풍이 올 것이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알리바마 쪽은 이미 태풍이 도리안이 약해진 상태였고, 그 다음에 알리바마에 대해서 대통령이 the early part of the week, 그러니까 주 초에 알리바마를 강타를 할 것이다 라는 트위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도리안이 약해졌고, 그 다음에 어떤 관심 지역, 그 다음에 경계 지역에 대한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오버되는 거 아니냐, 미리 태풍도 오지 않는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서 기상청도 있고 주변도 많은데 언론이나 대응 체계에 혼선을 빚어왔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트윗에 리트윗을 했습니다. 이 대목인데요. But there are many states that are under threat right now, Derek. At least 6, from the Carolinas right through Georgia coastline into Florida, certainly, and then also even into the Gulf of Mexico, Louisiana, Alabama, Mississippi. You need to be on the lookout. 알리바마 쪽에 앵커가 반복을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나중에 기상청하고 그 다음에 태풍의 경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기존에 나와 있던 기상청에서 나와 있는 경로에다가 시커멓게 검은색 펜으로 태풍 경로를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앵커가 이 시커멓은 선을 누가 걷느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일종의 그 넌센스 같은데, 나이 들고 부자고 그다음에 고집이 세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이런 성향의 트럼프의 성격을 일부 보는 것 같습니다. It was just announced that we had a record-setting jobs report for the month of August, and African-American jobs were the lowest unemployment rate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Likewise, Hispanic job report just came out. Lowest unemployment rate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e women are doing great. Asians also lowes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It's incredible what's happening. Our economy is strong. Our country is great. We've never been in a better position. More people are working today in the United States than at any time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lmost 160 million people. So to all fellow American citizens, they say one simple word. Congratulations. 큰 이익이 되고 있다. 이제 이 대목은 이제 뭐냐면 핵심 지지층도 결집하는데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핵심 지지층 외에 한 60% 이상 되는 이제 인종이 다른 뭐 스패닉 아메리칸이라든가 뭐 에이지언 아메리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런 쪽을 다 버리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사람들의 표도 일부 정책 수행 과정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런 지지층도 흡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참모의 제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속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국이 지금 지진율을 인하를 했어요. 금리도 낮추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한 번은 트럼프는 내년 대선 때까지 아직 한 10여 개월, 한 1년 2개월 정도 남았네요. 14개월 정도. 그때까지 버텨서 민주당 쪽에서나 대선 후보가 나와서 성공을 거둔다면 그때 이런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중국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지금 미국의 어떤 관세 부과로 지금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출량이 한 15% 정도 감소를 했고, 이러한 수출 감소가 중국의 어떤 무역 적자를 증가시키고, 그런 경우 이제 자본의 어떤 중국을 탈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많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 중국도 무역 협상에 마냥 발을 빼고 기다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법제화하지 않고 어떤 명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한다면 의외적으로 빅딜은 아니지만 스몰딜의 협상이 타결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China is inept major stimulus plan,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주된 어떤 경기 부양 계획을 실행을 했다. 그들은 미국의 관세를 해서 페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달러들,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돈에 해당되는 관세를 그들이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they need it. 그들은 they need it. 뭔가 필요한 협상이 필요하고 타결이 필요하다. In the meantime, our Federal Reserve sit back and does nothing.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연준은 엉덩이를 빼고 앉아서 does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연준에 대한 금리나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것도 China eating the tariff, 중국이 관세를 먹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오는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중국이 먹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애국적인 농부들은 테립 인커밍으로부터 많은 달러들을 우리의 애국적인 농민들이 받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없고, 중국은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최악의 한 해를 지금 겪고 있고, 대화는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간 모두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미국 경기는 great. The only things adding to a certainty is the fake news. 언론 때리기거든요. 번갈아서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이런 쪽을 트럼프가 번갈아서
지금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그게 단 한 가지 문제이다. 엘리자베스 워렌이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고, 이제 그 트럼프의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세일오일이 미국에서 발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국이 아니라 에너지 수출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페트로 달러 쪽에서 미국이 이제 자유로워졌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 내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 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럼프는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강조를 하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엘리자베스 베런은 뭐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 미국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전쟁을 선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비에너지 정책을 추구를 하고 있고, 뭐 환경 정책, 기후변화 협약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트럼프 때 이르러서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를 했죠. 트럼프가 이제 명목은 그 보여지는 그의 그 러스벨트 에너지 관련 그의 지지자들에게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확대를 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마치 그 민주당 그 환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이고 뭐 사이코적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요 대목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리트윗을 해서 제가 공개를 했는데, 그 스웨덴 그 행동주의 과학자 마그누스 솔드런드가 eating other people's after they die, 사람이 죽은 후에 사람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방지하는, 기후변화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식용으로 사람의 어떤 사람을 개발을 해서 사람을 먹는다는 뭐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트럼프가 이것을 리트윗한 이유는 민주당 환경단체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환경 정책하고 그들의 에너지 정책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리트윗을 했습니다. Judicial Watch, 이게 이제 유태인 관련 이제 트위터인데요. 여기 이제 무역, 그러니까 불법 이민에 대해서 일단 탄원서, 뭐 청원서, 뭐 이런 것들에 서명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제 트럼프가 리트윗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경의 범죄와 뭐 마약 거래 등 뭐 이런 것들로 국경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건 불법 이민과 이민에 대해서 JD, Judicial Watch는 지속적으로 싸울 것이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트윗을 지금 올렸습니다. 이건 뭐 지난번에 USMCA 해서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 신자유무역협정을 새로 체결을 했습니다. 뭐 주된 요지는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 의무제에서 시간당 그 노동자가 몇 달러 이상 된 그 나라의 노동자를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쪽에서 이제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런 협정을 통해서 어차피 미국에 뭐 자동차를 멕시코에서 수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 이런 뭐 자동차 부품 산업이 발전을 해도 미국에는 별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노동자들을 사용을 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라. 이제 그 조항에는 이제 뭐 시간당 단가가 지금 멕시코에서 근로자 1인 시간당 단가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뭐 시간당 미국 시간당 단가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USMCA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고용이 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고, 여기 이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발표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행운이다,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해서, 특히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큰 혜택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화이트하우스 트윗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금 텔레반 리더하고 트럼프가 캠프 데비드에서 일요일 날, 오늘이네요. 오늘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쪽에서 12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 명사도 하나 축구해서 이게 이제 뭐 미국과 평화협정을 하는데 뭐 유리한 카드를 가지기 위해서 뭐 공격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트럼프가 이러한 뭐 미국 병사도 뭐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협상의 방식들은 옳지 않다 해서 그 미팅을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S&P 500이고 아래가 51선, 이게 201선이에요. 지금 201선은 S&P 500이 확실히 지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상승을 하다가 이제 요때 그 금리하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고 지금 금리는 인하 쪽으로 기울었고 요 당시에 이제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해서 상승을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하락을 좀 했고 요때는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중단 때문에 일부 하락을 했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하다가 다시 무역 협상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무역 협상 재개 이슈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51선을 이번에 돌파를 했고요. 추세적으로 요게 S&P 500이 3027이 고점이네요. 이 지점을 뭐 돌파를 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하여간 그 트럼프는 시장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 즉 시장에서 뭐 201선까지 떨어지면 이제 협상을 재개를 한다. 그리고 또 연준의 이야기를 해서 금리를 낮춰라 하는 두 가지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상승시키는 이 금리나 유동성 공급과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지표라든가 어떤 경제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S&P가 51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년까지 추가로 이렇게 200일선까지 하락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하고 하는 이런 장들이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전고점을 높여서 S&P가 3027을 돌파를 한다던가 물론 돌파를 시키겠죠. 여기 이제 트럼프가 그 정도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나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그 재선 전 6개월 전부터 그는 버블과 어떤 시장의 기대를 실어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요새 뭐 그 지금 16, 17일, 9월 16, 17일 이때 미국이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6에서 18일 이때 지금 2.0%에서 2.25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1.75에서 2.0으로 낮출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시중 금리 요거는 이제 뭐 단기 금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 추가적으로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하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도가 금리가 플러스 영역이고 기타 국가는 다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하고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정도만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금리나 카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난주에는 일부 상승을 했어요. 여기 이제 그 금리가 낮아진다는 그거하고 플러스 추가로 그 국채에 대한 수요예요. 즉 경기가 불안하고 리세션이 온다 하면은 미국제 수요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하락의 우려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그 미국 경기가 뭐 불황의 공포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벗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소폭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어떤 카드의 활용법이거든요. 여기서 실패를 하면 트럼프는 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요. 그의 결집층 플러스 알파는 경기, 그러니까 제조업을 좀 육성을 해서 제조업을 살리고 그리고 또 미국 경기를 뭐 지금도 뭐 미국 경기는 정점을 찍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또 추가로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권자, 투자자들로 하여금 프라핏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그는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의 정책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은 가시화될 확률이 크고요. 그로 인해서 트럼프가 재선할 수 있는 확률을 다시 이제 5%, 50%대로 끌어올리는 그의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 위안화인데요. 지금 이때 이렇게 보면 트럼프 재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위안화가 약세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역 협상 타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강세를 보였다가 타협이 물 건너온 강과 하면서 지속적으로 위안화의 약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7.18이고요. 그동안에 어떤 중국에 대한 관세가 뭐 25%고, 그 다음에 추가 관세도 12월 15일인가요? 이때 또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위안화 약세를 중국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계가 지금 관세를 위안화로 과연 막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미국의 이제 소비자들한테 뭐 전가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이제 관세가 이렇게 높아지면 이제 위안화 약세로 커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또 뭐 회사채 부채가 중국이 많은 상황에서, 그래서 위안화가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이 한계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에서도 쉽게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런 경우 이제 관세가 높아지면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 어차피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대체가 가능한 대체품이 없다고 하면 물론 중국 제품을 사겠죠. 하지만 대부분 노트북이라든가 뭐 생활 소비재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타 국가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그런 소비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생산품을 수출하는 데 실패하는, 그래서 내수 시장에서 공급 과잉의 형태가 이루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런 경우 중국도 중장기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무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언젠가는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 엔달러인데요. 지금 엔화는 지금 달러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엔화가 강세된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이 지금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 유럽은 경기가 안 좋아서 추가적으로 이자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같은 엔화 강세는 곧 뭐 도요타라든가 뭐 소니 등 아베노믹스를 통한 엔저 현상으로 일본이 수출을 회복을 했거든요. 수출을 회복을 해서 지금 상위 미국 시장 상위 베스트 5 중에 도요타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현대라든가 뭐 기아차는 순위 밖으로 지금 밀린 지 오래됐고, 근데 지금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엔화가 강세가 된다면 결국은 그 프라자 협약, 1985년 프라자 협약을 통해서 엔화가 강세를 인위적으로 그때는 이제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 소니라든가 뭐 도요타 뭐 이런 제조업들이 완전히 붕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베노믹스의 실패의 어떤 중요한 단서가 지금 엔고 현상이에요. 엔고 현상, 엔화가 강해지는 이 현상. 이게 이제 그 일본 경제의 한계가 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부채는 일본 국민들이 많이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채도 결국은 그 부채를 민주국가에서 부채를 뭐 탕감을 한다던가 국민에 대해서, 아니면 부채를 뭐 못 갚겠다고 한다던가 하면은 아마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부채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결국 뭐 부채 탕감을 위해서 뭐 예금의 어떤 10%만 돌려준다던가 아니면 화폐 개혁을 한다던가 이런 쪽에 이제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일본은 하여간 이런 게 가능한 시기가 전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예금에 대해서 정부가 뭐 10분의 1로 예금을 탕감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었고, 그래서 전쟁이나 뭐 사변에 해당되는 이런 상황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조치만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일본 정부의 어떤 우병화된 그런 정치 목적이 내부적인 어떤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